한 남자가 총알비를 뚫고 40초간 질주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CCTV는 그 순간을 모두 포착했습니다. 40발 이상의 총알이 그의 몸을 향해 날아왔고 그는 5발을 맞은 채 군사분계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입니다. 조선인민군 제3경비대대 소속 오성수 병장. 24살의 나이로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를 향해 달렸던 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채널을 통해 여러분께 제가 겪은 그날의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저는 동료들의 총구 앞에서도 달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40초가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이 아닙니다.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도박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닿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진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철도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작은 배급소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출신 성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일 유격대 출신이라 핵심 계층으로 분류됐고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당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16살에 입대했습니다. 조선인민군에 입대하는 건 영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사상학습을 했고 밤 10시까지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수령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는 구호를 외치며 총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6년을 복무하던 중 저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근무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곳은 특별했습니다. 남조선 군인들이 불과 몇 미터 앞에 서 있었고 외국 관광객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우리는 미동도 하지 않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감시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동료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위부 밀정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매주 생활총화에서 제1거수일투족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오늘 근무 중 남조선 군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라고 말하면 조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저는 답했습니다. 타도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도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은 2017년 8월 여름이었습니다. 외국 관광객 한 무리가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저를 찍으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 화면이 햇빛에 반사되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화면에는 색색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그녀는 자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24살이었지만 한 번도 자유롭게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는 이 땅, 이 체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막사로 돌아와서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중국 영화 한 편을 압수했습니다. 한 탈영병이 몰래 보다 적발된 겁니다. 보위부원들이 그를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반동사상에 물든 놈. 저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왜 영화를 보는 게 죄인가? 왜 웃는 게 죄인가? 왜 궁금해하는 게 죄인가? 그때부터 저는 남쪽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분계선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세상. 저는 그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탈북은 곧 가족의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3대가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제 선택 때문에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삶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같은 분대 김동무와 단둘이 근무를 섰습니다. 그는 제 동기였고 가끔 작은 불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동무, 남조선은 정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옥인가?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동무, 위험한 소리 하지 마시오. 저는 알았습니다. 그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 이후 김동무는 저를 피했고 조장은 저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9월 어느 날 보위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오성수 동무 내일 오전 면담이 있소.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끝이었습니다. 면담이란 곧 조사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나는 내일 달린다.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달린다.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는 구역의 지형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군사분계선까지의 거리는 약 50m. 저는 그 거리를 40초 안에 주파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제 계획을 몰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모범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조회 시간에 제일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고 아침 식사도 다 먹었습니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근무 교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 근무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햇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AK 소총을 어깨에 맨 채 저는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얼굴은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근무 시작 후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제 뒤에서 감시하는 병사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2명이었습니다. 약 20m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근무구역의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이 가장 가까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때 제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오동무 위치 보고하시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4번 초소 근처입니다. 알았소. 계속 근무하시오.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보위부 면담은 내일 아침이었고 오늘 저녁이 지나면 저는 이미 감금될 것이었습니다. 제 손은 총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지금이다. 오후 3시 31분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탄 군용 지프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군사분계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멈춰. 오성수 멈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시속 60km로 달렸습니다. 10m, 20m, 30m. 그때 첫 번째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달렸습니다. 총알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차체에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탕탕탕탕. 제 어깨에 뜨거운 충격이 왔습니다. 총알이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핸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40m 지점, 차가 배수로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남은 거리는 10m. 저는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제 다리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달렸습니다. 탕. 제 복부에 또 한 발이 박혔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군사분계선이 보였습니다. 콘크리트 턱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어갔습니다. 손으로, 무릎으로, 온몸으로 기어갔습니다. 5m, 3m, 1m. 제 손이 남쪽 땅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40초가 지났습니다. 저는 자유의 땅에 쓰러졌습니다. 남한 군인들이 저를 발견한 건 30분 뒤였습니다. CCTV로 제 상황을 확인한 그들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북한군이 또 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고 제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여기 생존자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손이 제 몸을 만졌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구급 헬기가 오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 이게 꿈은 아닌가?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몸이 들려 올려졌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나만의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게, 자유를 얻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저는 5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총알은 제간, 위, 대장, 척추를 관통했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총알을 맞고 살아남은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요. 병실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자유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해냈구나. 그때 한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성수 씨, 당신은 영웅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퇴원 후 정착 지원을 받았고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라면만 해도 수십 종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한 종류의 라면만 먹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며 통일에 대해 공부합니다. 휴대전화도 생겼습니다. 유튜브에서 자유롭게 영상을 보고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그날의 총소리가 동료들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PTSD 진단을 받았고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 몸에는 5개의 총상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흉터는 제가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증거니까요. 제일 마음 아픈 건 가족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 선택 때문에 고초를 겪었을 겁니다. 소식을 들을 수 없어 괴롭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제 동포들이 자유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그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